언젠가 입양 소재의 역할을 하나 봤는데요. 문득문득 기억이 납니다. 피부 색깔 꿀색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실사가 절묘하게 섞인 하이브리드 애니메이션, 이런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용해낸 감독 자신의 이야기, 벨기에로 입양 가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어디서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떠들이의 마음으로 입양 부모 근처를 맴돈다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헛헛하고 황량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꽤나 잘 만들어진 영화니까 기회가 되면 감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눈치채셨듯 입양에 관련된 책입니다. 저자는 낸시 뉴턴 베리어, 제목은 원초적 상처입니다. 물론 모든 입양이 다 버려짐에서 시작되진 않겠죠.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입양 이전의 단계는 거부당함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친생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 유기됨, 거부당함, 잘려나감, 인생의 최초의 경험이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입양아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입양인은 자신의 존재를 수치스러워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원초적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감 형성은 출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궁에서 시작해 출생 후 유대감 형성 기일 내내 이어지는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연속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데 만일 생물학적 어머니로부터 격리되면서 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 중단될 경우 포기와 상실의 경험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새겨진다. 나는 이것을 원초적 상처라고 일컫는다. 신기하면서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궁에서 맺은 엄마와의 유대감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상실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새겨진다는 것이 뭔가 신비로우면서도 애처롭습니다. 그렇죠. 아기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이 유기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온전히 느끼게 해줄 자기 자신의 핵심적인 일부가 소멸했음을. 그렇죠. 입양아 스스로가 느끼는 모호한 상실감은 어머니의 상실이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몸이나 자아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원초적 트라우마인 셈이죠. 또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입양인들은 스위스 치즈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구멍이 존재한다. 가슴 먹먹한 문구입니다. 정체성이 단단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정체성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제 공감 능력으로는 도무지 가닿지 못하는데요. 그저 바라기를 세상의 모든 입양인들이 원초적 상처에 쓰러지지 않기를, 자기 파괴적 행위에 함몰되지 않기를, 여기저기 기댈 언덕들, 의지할 사람들이 생기기를, 함께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 곁에 있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원초적 상처는 치유가 불가능한 걸까요? 친생모의 양육, 이게 왜 그리 중요할까요? 입양 부모의 사랑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걸까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문장 하나 소개합니다. 친생모는 자식을 포기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반면 입양모는 친생모를 적절히 대신하는 데 다소 실패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아이들은 태어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친생모, 입양모, 입양인, 셋 다 모두가 죄책감에 시달린다라는 말이 참 아픕니다. 특히 입양인이 느끼는 죄책감, 태어난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표현, 뿌리 깊은 자기 혐오감, 거기서 파생되는 무력감, 여간 위태로운 게 아니죠. 다른 한편 저자에 의하면 입양 부모를 위해서 입양인들은 완벽한 일상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되지 못하면 제거될지도, 또 다시 유기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거절당한 입양인들은 그런 경험을 이겨내기가 비입양인들보다 더 어렵다는데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낸시 뉴턴 베리어는 입양 부모들에게 많은 조언을 남깁니다. 부모가 되려는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아이의 행복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요. 애정의 굶주림, 분리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숙한 가정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편 저자는 입양아들은 자신을 입양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기에 입양 부모에게 감사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또한 상기시켜줍니다. 입양인으로부터 어떤 보답이나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또 입양인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려는 시도로서 아이들을 마중 나가는데 늦지 않아야 하며 캠프를 나가 있으면 자주 편지를 써 붙이라고 조언합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친생모들을 찾으려는 입양인들의 행동을 허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생모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대응망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자는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뿌리를 찾는 것은 원초적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 가지 자기 제한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불안을 진정시키는 중대한 수단이다. 생물학적 과거를 찾는 일은 무서울지는 몰라도 건강한 일이고 과거를 찾는 사람은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부러워할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뿌리 찾기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뿌리를 찾는 입양에는 대응망덕하고 입양 부모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입양 부모의 고통은 어렸을 때 친부모에게서 분리되는 아이들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감정에 비하면 훨씬 가볍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다. 입양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입양 부모 쪽이다. 입양 부모가 자기 아이의 뿌리 찾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이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그들 자신의 불안, 성인이 된 아이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 등 자신들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들에게는 두려움이 참일지 모르겠습니다. 입양인이 친생모 제외하게 되면 입양인과 입양 부모의 관계가 바뀔까봐 근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생모를 대신해서 부모로서 온전히 돌보지 못했다라는 낭패감, 실패감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런 염려를 보듬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고 입양모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자기가 한 일을 되새겨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첨언합니다. 입양 부모로서 입양인을 성실껏 돌보고 양육했고 그를 사랑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자가 제시하는 입양 부모를 위한 5가지 철칙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버리겠다고 협박하지 말아라.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주어라. 자녀가 가능한 한 자기 자신답게 살도록 해주어라. 입양모는 친생모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마라.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당신은 자녀의 고통을 낫게 할 수 없다. 그 밖에 흑인 부모가 없는 백인 부모는 흑인 아동이나 혼혈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장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커들링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원초적 상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개해주고 싶었던 개념이 이 커들링입니다. 우선 저자의 말 한 대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숙아나 아픈 아이, 약물 중독 치료 중인 아가들을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쓰다듬고 안아주는 커들링이 행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커들링을 받은 아기들이 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거부당한 아이들보다 몸무게도 더 늘고 더 빨리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포기당하고 입양 보내지는 아가들에게도 이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이의 모든 것은 몸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르네 스피츠가 두 고아원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커들링의 유무 차이로 인해 사망률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 말입니다. 위생 수준이나 음식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커들링, 피부 접촉이 면역력을 현저하게 높여준다라고, 더 나아가 그 사이의 폭력 수준을 낮춰준다라고, 어떤 속담에 아이의 뇌는 피부에 있다라고 합니다. 입양인들에게는 커들링이 시급합니다. 많이 안아줍시다. 우리 사이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온기가 없는 스마트폰을 조금 덜 만지고 다른 생명체들을 품어봅시다. 원초적 상처, 입양인, 입양 부모 또한 친생모의 감정과 정서를 엿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우선은 입양 자체가 되지 않도록 친생모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한 경우 입양인들의 원초적 상처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돌보는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예찬하며 김민우의 오만과 편견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